되고 간이 딱딱하게 바뀌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피를 토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와봤다가 간암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죠.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이 만성 간염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는 적은 술과 짧은 기간에 이것이 이제 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늦어서도 생명을 장담할 수 없었던 준석. 과연 그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수술 후 회복 중인 준석. 괜찮으세요? 수술은 아주 잘 됐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난 수술.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걱정 마시고 몸조리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고생은 무슨, 당신이 많이 힘들었지. 수술 당시 준석의 상황은 어땠을까? 이 환자는 다행히 그 피를 토해서 왔었을 당시에 조사하다 보니까 간암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간암이 많이 진행이 돼서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수술한 자리인데 간암이 조그맣게 이렇게 발견이 돼서 성공적으로 잘 제거가 되었습니다. 간암은 이제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병이 이미 진행이 돼서 수술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면서 나이가 적어도 4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 술을 습관적으로 적어도 5년 이상 자주 마신 사람이라든지 또는 가족 중에 간암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간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1년에 2번씩 이렇게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1년에 2번 점검 받죠. 그와 마찬가지로 꼭 2번 하셔야 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5년 후 현재 준석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끊고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저희 수척해 보이는데 슬퍼 보여. 개인적으로는 나의 질병 구하기처럼 정말로 구하기 어려운 그런 환자를 잘 치료해서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하게 건강을 회복돼서 나갈 때 그 본인과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는 저도 큰 보람을 느끼죠. 그러나 이제 보다 소망하는 거는 우리나라 중년 남성의 대부분이 암 다음으로 간질환으로 인해서 건강과 생명을 잃기 때문에 소망하기는 이러한 비타민과 같은 좋은 프로를 통해서 간이 나빠질 환자들이 잘 보시고 간 건강 관리를 잘 해서 간으로 인해서 건강과 생명을 잃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불행해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내일을 선물하는 사람들,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의사들입니다. 오히려 다행인 경우네요, 이분은. 예, 피토하는 그 증세를 일찍 발견을 해서 초기에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대부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죠, 간이라는 게. 저희 실제 입원한 환자들 한 5년 동안 한 500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50%가 대개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이 진행될 때까지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간을 이제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죠. 네. 굉장히 이례적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없이 그냥 간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하다가 간암이 있는 사실을 알아서 뒤에서 사고 낸 사람한테 이제 고맙다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예. 그렇구나. 아니, 아무래도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죠, 아무래도. 네, 간암은 이제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간경변, 간경화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간이 굳어지는 건데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간경변의 원인은 이제 대부분 B형 또는 이제 C형 간염하고 관련이 많은데 만성 간염. B형 간염, 만성 B형 간염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서 간암에 걸릴 확률이 이제 100배가 높다 그럽니다. 100배가 높는데 간경변으로 굳어지는 경우는 약 500배로 높아지는데 술을 계속 마시게 되면은 이제 간이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보통 소주 한 병 이상을 이렇게 5년 이상 열심히 노력해서 마시다 보면은 이제 간이 이제 굳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간암이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예. 그 간질환 환자들이 한 달 평균 음주량이 소주 7병이었습니다. 한 달이요? 한 달 음주량. 아니 뭐 그거를 한 달이요 이렇게 이해하실 게 아니라 지금은 여기에서 잠깐 여러분의 음주량을 살짝 한번 고백을 좀 해주시죠. 이게 지금 한 달 평균 그렇거든요. 뭐 연예계 소문난 애주가들 다 와 계시니까. 저는 정말 걱정이 되는 게요. 네. 평균 7병이라고 했죠. 네, 한 달에. 한 달. 저는 일주일에 한 13, 4병 정도 마시거든요. 13, 4병 정도. 네, 한 번에 마실 때마다 3, 4병씩 마시니까 한 5번 정도 먹어요. 한 5일 정도, 일주일에 5일 정도를. 주 5일로. 네. 주 5일로 방송이 있어야 되는데 주 5일로 소주가 있으니 주 5일 근무를 참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아직 나이가 좀 젊어서 그렇지. 그렇죠. 비타민이라는 프로그램이 참 좋은 프로그램. 자극을 주잖아요. 먹다 보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간질환 환자의 평균 소주 그 병수보다 훨씬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지금 뭐 일주일 만에. 계산이면 60병 한 달에 드신다는 그렇죠. 얘기가 되는데, 예, 뭐 한 그거 달에 60병이면 누구 집 우유 먹는 거랑 비슷하게. 아니 이제 김태현 씨 표정이 많이 어둡거든요. 아, 이거 심각한데요. 한 달 평균이 7병이면 거의 저희는 그냥 마실 때 그냥 오늘 좀 마시자 그러면 하루에 한 6, 7병을 마시는 거거든요. 하루에. 30대. 네, 그렇죠. 30대 초반이죠. 30대 초반. 네. 진짜 정말 위험한 거예요. 뭐 이 정도면은 지금 한 교수님 환자신데요. 어떠세요? 네. 글쎄 뭐 이미 예약된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어느 정도신 것 저 병원 또 같아요? 매출 올리러 가야 돼? 아니, 미국을 살려야지. 물론 이제 저렇게 많이 급히 드시는 분은 이제 간암까지는 못 가죠. 그 전에 간이 더 많이 망가지니까. 객사하는구나. 주량도 문제지만 음주 습관도 문제거든요. 한번 진단을 받아보죠. 박준규 씨. 그래, 최고 불편한 게 술을 많이 먹고 필름 끊긴 거거든요. 제일 억울하죠. 많은 사람들이 술을 하면은 그 간만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술은 이제 전신에 다 좋지 않습니다. 특히 뇌에도 좋지 않은데 뇌에는 이제 우리가 기억력을 마치 컴퓨터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하드 메모리라는 게 있죠. 그래서 거기 기억을 해주는데 뇌에 이제 해마라는 그런 부분이 우리의 기억을 저장해 주는데 그런 것이 이제 손상을 받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한 일을 이제 기억을 못해서 나중에 이제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필름이 한번 끊긴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것이 좀 더 빈번해진 부분이 생기고 나중에 나이 들면은 이제 치매 같은 경우도 이제 빨리 올 수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폭탄주라고 하죠. 뭐 양주랑 맥주랑 섞어 마시고 또 소맥이라고 하고 소주랑 맥주랑 섞어 폭탄주를 좋아하는데 이게 몸에 나쁜가 좀 궁금해요, 이게. 폭탄주를 오히려 찬양하는 분들은 빨리 취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이제 적은 양을 마시고 얼른 취해서 집에 갈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얘기는 즉 뭐냐면은 그만큼 폭탄주라는 거는 술의 흡수를 빨리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간으로 또 신체로 적은 양의 그러니까 술값에 비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몸에 이제 그 알코올성을 높이는 셈이 되죠. 그런 점이 이제